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심해지는 피부 건조증.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하얗게 일어난 각질도 괴롭지만 심하게 긁으면 염증, 태선 등 2차 감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 피부가 얇고 보습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젊은이에 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피부 건조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 치료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면 피부까지 건조해져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낮아서 더 건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유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직 젊은데도 겨울철만 되면 일단 보습제부터 좀 챙기게 되더라고요. 아직 보습제로만 된다 그러면 아직 젊으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보습제를 발라도 계속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말 겨울은 힘든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겨울에는 유독 피부가 건조한 걸까요?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습도도 낮아지고 기온도 낮아지다 보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피부에서 수분하고 그 유분이 적절하게 있어야지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벽이 깨지다 보니까 겨울에도 요새 미세먼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미세먼지의 공격도 받게 되고 추우니까 털목도리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친 모 옷들 이런 걸 입어야지 따뜻하니까 이런 것들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여름철에는 이게 초록이 울창하고 그리고 화사하잖아요. 그리고 수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을이 되고 점점 겨울이 다가오면서 색깔이 변화되고 수분이 다 빠져나니까 잎이 말라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찬 선생님 오늘 굉장히 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왜 어르신들은 뜨거운 물에 약간 몸 담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겨울에는 뜨뜻한 물에 목욕하는 거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고 좋은데요. 네. 이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게 사실 피부 건조증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뜨거운 목욕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목욕을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장시간 하게 되면 피부가 매우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좋아하는 전기장판. 전기장판.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장판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저온 화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불에도 화상을 입지만 이렇게 따뜻한 거에 계속 있다 보면 저온 화상이라는 것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틀어놓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그런 거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예. 유찬 선생님 뭐 그전에는 이런저런 질병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만큼은 좀 자신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몸이 여러 군데 아픈 거는 우리 전준이 아나운서도 잘 알지만 그러나 피부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피부는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겨울철에 목욕을 자꾸 하면은 그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네, 여름에는 되게 끈적끈적하고 노폐물도 좀 많은 느낌이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도 그렇게 버쩍 마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겨울철에는 이 상황이 다릅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매일 닦고 하면 피부가 너무 버쩍 말라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하셔야 된다면 비누질을 안 하는 게 비누질을 안 하는 게? 네, 비누질을 안 해도 그냥 땀만 씻어내도 훨씬 더 개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정제, 비누 너무 박박 씻는 것보다는
중성 세안제라고 그 pH라는 게 우리 피부하고 맞춰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세정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목욕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고 목욕 수건도 좀 부드러운 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운동을 하시는 분 특히 네. 이제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운동하고 나면 땀이 나니까 머리를 또 안 감을 수가 없어서 매일 감게 되는데 그것도 좀 말리고 싶다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예. 피부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아, 피부 타입. 네. 굉장히 이제 기름기가 잘 흐르시는 피부 체질이 있어요. 내가 60, 70이 됐는데도 조금만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에 기름이 흐르시는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감으셔야 돼요. 아. 오히려 샴푸를 안 하게 되면 더 노폐물 때문에 피부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으셔야 되는데 정말 버쩍 마른 정말 건조하고 부슬부슬한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을 감되 그 다음 날은 물로만 헹궈 주셔도 돼요. 네, 그래도 개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저는 항상 비누하고 샴푸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한 번은 물로서 하라 목욕을 해도 네, 물 샤워를 하거나 뭐 물 샴푸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네. 제가 또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꺼끌꺼끌한 수건 쓰지 마세요. 겨울에는 예. 부드러운 거. 아니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왜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중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때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네. 것도 피부에는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문화예요. 때미는 게. 예. 우리나라밖에 안 민다고 합니다. 근데 오. 그 때를 민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막을 다 벗겨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는 우리의 보호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때를 좀 밀고 싶다. 나는 찝찝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보습제나 뭐 이런 거를 쓰시면서 각질 연화제라고 있어요. 각질 연화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집에 부엌에 항상 있는 설탕입니다. 설탕. 네. 오. 이런 설탕을 좀 곱게 좀 더 갈아서 로션하고 같이 이렇게 문지르거나 아니면 오일 이런 거하고 문질러 가지고 때를 미는 거 대신 사용하는 거. 아니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은 우리 어머님들 목욕탕 가서 요구르트 마사지 많이 하잖아요. 먹다 예. 남은 요거트. 맞아요. 이런 요거트에다가 그 설탕을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몸을 문질러 주면요. 때를 미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주면서 각질을 정돈해 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설탕을 때밀이 대신 이용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대사성 질환 중에 당뇨병 그리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런 질환이 있는 환자를 약을 장기간 복용하니까 가려움증이 점점 더 나타나고 또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선생님 견해는 어떤지요? 그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정말 전신적으로 너무 심하게 가려움증이 오는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건강 검진을 좀 일단 해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피부가 가려움증이 오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약을 오래 복용을 하다 보면 약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전신적인 질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건강보조식품 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알러지가 생겼다거나 가려운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다 되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이런 거 있을 때도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죠. 예. 이런 질환들이 없는데도 그냥 이제 피부 건조증 때문에 또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아무것도 맞아요. 할 수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면
온몸이 그냥 가려운 분들 되게 많고 자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긁게 되고 아유, 네. 그래서 피가 나도록 긁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처음에는 가려움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건성습진이라는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성습진이라는 건 결국은 빨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좁쌀처럼 막 올라오고 각질 하얗게 일어나고 이게 심하게 되면 균열이 생기면서 예. 뻘겋게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건성습진입니다. 아, 이게 가려움증을 끓으면 이게 뭐 너무 심하게 끓는 사람도 간혹 있고 저도 뭐 어떨 때는 막 물렸을 때 모기 물렸을 때도 맞아요. 가렵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빡빡 끓어야 시원하는데 이렇게 끓다가 혹시 2차적인 피부 질환이나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긁어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세균 감염이 굉장히 쉬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겨서요. 뭐 농가진이라든지 막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딱지가 않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조한 피부, 이 상처가 난 피부에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한 70% 정도가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정상 피부에서는 한 7%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균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긁으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아, 네. 이게 두꺼워지면 만성 태선이라고 하는데 태선화가 되면 또 가려워요. 긁으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또 가려워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 피부 건조증이 주로 발생하는 신체 부위가 있을까요, 따로? 우리 몸에는요, 그 피지선의 부위가 다 달라요. 피지선이 가장 적은 부위가 사실 요 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강이 부위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다리 부분을 막 박박 긁고 거기에 각질이 많이 허옇게 일어난다라고 네. 호소하시면서 오는 게 아주 전형적인 건성습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또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뭐 보습제 잘 바르고 때 밀지 말고 뭐 온도 잘 맞춰주고 울 소재보다는 그 면옷을 입어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될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병원에 가면 나는 독한 약을 받을 것 같아, 독한 약을 쓰라 그럴 것 같아. 맞아요. 피부과 약은 독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고민을 있잖아요. 하시면서 참다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요, 일단은 바르는 약을 설명을 드리면 바르는 약 바르면 뭐 독하고 피부가 약해지고 얘기하시는데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오명을 많이 쓰게 돼요. 예. 이 스테로이드제는 잘 쓰면 정말 명약이긴 한데 너무 잘못 쓰면 또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제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항히스타민제 연고라든지 면역 조절제 이런 연고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오셨을 때는 스테로이드제를 잘 안 씁니다. 예. 근데 너무 심할 때는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먹는 약을 써야 되는데 저희 피부과에서는요, 용량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과가 왜 그렇게 독한 약의 대명사가 됐는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 피부과에서 주시는 피부 그 스테로이드 연고가 자꾸 쓰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 먹는 약도 그게 자꾸 오히려 건조증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오늘 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테로이드제 바르면 조금 뭐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게 결국은 내성이죠. 예.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모든 약이 그렇듯이 오래 쓰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스테로이드제가 내성보다는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는 거. 얇아진 거. 네, 그리고 혈관이 늘어나는 거, 혈관 확장증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부가 얇은 부분은 스테로이드도 7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강한 거부터 약한 것까지. 네. 그러니까 약한 거를 대부분 처방을 합니다. 얼굴이라든지 이제 점막 부위라든지 피부가 얇은 곳은요. 대신 손발은 피부가 두꺼우니까 좀 강한 거를 처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오래 쓰지 않아도 되도록 먹는 약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어머님들 중에요. 스테로이드제인지도 모르고 특히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셨는데요.
로션 대신 이렇게 약을 바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로션 대신에. 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바르면 피부가 화사해지고 맞아요. 예뻐지고 깨끗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가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주의만 안 하시면, 그러니까 남용만 안 하시면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먹는 약. 을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을까? 예. 먹는 약을 왜 먹을까요? 피부가 알러지나 건조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먹약을 먹는 거거든요. 일단 먹든 안 먹든 이렇게 건조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을 초기에 빨리 쓰면 건조해지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염증 상태가 오래될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 벌레한테 물려서 많이 긁은 경우에도 그게 낫고 나면 쭈글쭈글해지고 건조해지는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상태는 약 때문이 아니라 염증 때문이라는 거죠. 예. 네,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 촉촉하게 가꾸는데 아주 고수이신 어머님을 직접 만나 뵙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보이시죠? 60대의 나이에도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63세 전미영 어머님입니다. 피부 미인 어머님에겐 아주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여름 시니어 미인 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꾸준한 운동과 피부 관리로 당당하게 심사위원 특별상을 차지했습니다. 자신감의 원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어머님만의 비결은 뭘까요? 아침부터 식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냉장고에서 꺼내는 음식들이 조금 색다릅니다. 밥과 국은 보이지 않고 채소와 과일들이 푸짐한데요. 신선한 야채, 과일, 그리고 콩 종류 이렇게 균형 잡힌 음식을 먹음으로써 피부도 더 예뻐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철 과일을 포함한 각양각색의 재료들. 겉보기엔 양이 적어 보여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건강 식단입니다. 피부 건강의 첫 번째 비법은 몸에 좋은 음식인데요. 견과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레 피부도 좋아진다고 생각해 재료의 영양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급적 최소한만 조리한다고 하네요. 또 빨간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는 항산화 효과도 많고 비타민C 함량이 많아서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고 생각해요. 피부 건강의 두 번째 비법도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달걀로 만드는 천연팩이죠. 흰자와 노른자 모두 영양이 풍부해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에 효과적인데요. 흰자랑 설탕이 들어가서 거품이 나는데 이 거품이 피부의 각질 제거에 상당히 효과를 보거든요. 흰자는 세정력이 좋고 피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흑설탕과 함께 각질 제거제로 쓴다고 합니다. 오븐에서 10분 있다가 그냥 맑은 물로 씻어내면 돼요. 깨끗해진 피부에 영양을 더하는 2단계.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주는 노른자와 꿀로 만든 팩을 골고루 바르면 끝. 피부가 촉촉하고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기분이 상쾌해요. 그동안 꾸준하게 해온 천연팩이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든 1등 공신인데요. 전신 보습도 빠뜨릴 수 없죠. 로션, 오일 등 보습제는 피부의 보호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 팔과 다리에 꼼꼼하게 발라주면 건조한 겨울철에도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항상 보습을 주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샤워한 다음에 바로 오일이나 이런 로션 종류를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고 있는 어르신. 그동안의 노력들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 피부 나이를 측정해봤는데요.
잡티나 색소, 피부 톤은 굉장히 좋게 나오셨어요. 연령대에 비해서 우월하게 좋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시는 피부 타입으로 보이시고, 피부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은 피부세요. 노년의 모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전미영 어머니. 건강한 피부 미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저보다 더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보습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제가 봐도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이네요. 정말 그냥 관리가 아니라 초집중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촉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니, 시중에 워낙 많은 피부 보습제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게 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보습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정말 많은데 네. 나하고 잘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죠. 가격을 떠나서. 네. 그렇지만 뭐 굳이 그래도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요즘 어머님들 많이 쓰시는 코코넛 오일. 아, 들어보셨나요?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맞습니다. 네.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머리 건조해지는 거 바르기도 하고 핸드크림으로도 사용하고 정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코코넛 오일인데요. 이 오일 뭐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도 저는 되게 추천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우 이것도 나는 사러 가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네. 분들은요. 집에 있는 정말 건조한 부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피부에 이 들기름을 좀 양보해 주세요. 들기름. 네. 네. 들기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예. 너무 건조한 부위는 이렇게 바르면 거기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네.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촉촉하게 되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조금 들기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왠지 어머님들 집에 다 들기름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팁은 정말 건조한 부위에 조금 살짝씩 바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샤워를 깨끗하게 하면 보송보송해질 겁니다. 네. 제가 그 사례자 어머니를 보니까 피부 미용 그 부분만 굉장히 고수일 뿐만 아니고 음식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 곱창, 삼겹살, 그 생선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어머니는 지금 좋아하는 음식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그리고 브루벨리, 견과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식품 같아요. 근데 네. 피부에도 관계가 있는가 보죠? 그럼요. 이 건강에 좋은 거는 피부에도 좋고 피부에 좋은 거는 건강에도 좋다. 그런가요? 라는 진리죠, 진리. 그러면 제가 네. 큰일 났네. 선생님은 근데 그런 거 안 드시고도 이렇게 피부가 좋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뭐 따로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네요. 아유, 좀 억울하네요. 맨날 저는 챙겨 먹는데.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브로콜리. 네. 여기 어머님도 굉장히 브로콜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피부에 특히 그래도 더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브로콜리를 많이 권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도 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천연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외선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브로콜리를 섭취함으로써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장 건강에도 좋으니까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면 이제 늙은 호박. 늙은 호박. 산모들 많이 먹잖아요. 예. 그렇죠. 예, 붓기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세포를 재생해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호박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파프리카 뭐 노란색, 빨간색 정말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 이런 천연 색깔이 있는 게 우리 몸을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음식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는 VCR 보면서 좀 의외였던 게 어머니 댁에 가습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는 약간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피부 건강에 좋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요새 과도한 난방이 우리 피부와 호흡기를 위협을 하는 거죠. 과도한 난방이 나쁘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적정 온도는 한 20도 전후입니다. 20도. 그러면 굉장히 추워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파카를 입고 있어요. 난방 거의 안
안 해요. 네. 아하. 너무 답답해서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난방이 한 24도만 돼도 습도가 확 떨어져요. 예. 정말 가습을 아무리 해도 습도가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한 습도는 45%에서 55%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집에 시계하고 같이 달려있는 이렇게 전자시계 같은 거에 온도하고 습도 다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 갖고 있으면 아, 우리 집에 지금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 적정 온도 습도를 맞추는데 지금 가습기 얘기하셨잖아요. 가습기를 그래서 저는 거의 안 트는 정도로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습기는 청소를 정말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를 예, 잘 오히려 하시는구나. 세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잘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빨래로 가습을 하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이 촉촉한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있으면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피부 건강하고 내 속의 건강.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 운동하고 피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도 훨씬 더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좀 더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어머님 아주 식습관 좋으셨잖아요. 예. 식습관이 좋아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몸에 좋은 게 피부에도 좋다는 거 아시고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을 드시는 거를 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습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정말 피부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똑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려움증, 오늘의 이제 주제 피부 건조증이었는데요. 건조증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겁낼 게 아니고요. 보습제 잘 바르고 그래도 가렵거나 하면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병원의 도움도 받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수칙도 잘 습관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몸 전체 건강하고도 직결된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직은 찬바람이 불 날들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툼한 모자, 장갑 착용하셔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